안녕하십니까. 오아들의 강함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그 이성 교제 그리고 이제 결혼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예전에 우리 주위에 이제 누가 이혼을 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이제 아주 가까운 주위에서도 쉽게 그 이혼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오늘 뭐 이혼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이 나이가 되어서 결혼관과 그리고 제가 그 어렸을 때 생각했던 그런 결혼관과 이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더불어 요즘은 이제 좀 많이 변하긴 한 것 같지만 그 뒤에서 보면 그 자식이 이제 결혼할 때 상대를 이제 집에 소개할 때 그때 이제 막판에 가서 걔는 이래서 안 되고 뭐 저래서 안 되고 하면서 이제 반대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죠. 뭐 요즘 드라마도 많이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근데 결국 이제 이야기는 이제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께 소개한다. 뭐 이제 이렇게 포장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뭐 대개의 경우 결국 이제 통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들끼리 이미 다 결정하고 그리고 이제 상황 다 종료된 상황에서 뭐 그때 가서 뭐 이건 아니다 어쩌고 해봐야 사실 뭐 별 소용 없다는 거죠. 글쎄요, 뭐 이게 뭐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사실 뭐 어느 부모가 그 자식이 뭐 이상한 배우자를 만나서 불행한 결혼을 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이제 아마도 이제 대부분 부모들이 이제 반대하는 이유가 뭐 되게 비슷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미 여태까지 살아온 시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이 현실적이 된 것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즉 다시 말하면 이제 경험과 그리고 이제 알고 있는 지식들이 아이들하고는 뭐 당연히 차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나의 결혼 생활이 뭐 행복하던 뭐 아니면 불행하던 간에 나 정도만큼의 배우자 혹은 뭐 그 이상의 배우자를 만나길 하는 바람 뭐 이런 마음 뭐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소한 아이들이 뭐 중요치 않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향후 매우 중요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이런 마음에서 아무래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부모와 자식 간에 충돌이 생길 수도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걸 좀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주면 그나마 이제 나중에 서로 간의 어떤 생각의 차이를 좀 줄여서 나중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충돌의 확률을 조금은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뭐 이제 잘못 해석하면 뭐 주입식 교육이 되었건 뭐 세뇌 교육이 됐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질 수도 있지만 말이죠.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노력을 안 하면서 상황이 다 쫑난 후에 나중에 이제 후회해봐야 소용도 없고 그리고 이제 돌이키기도 매우 이제 깝깝한 상황에 닥치게 된다는 거죠. 사실 뭐 결혼이야 뭐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쿨하신 부모들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이제 막상 이제 나중에 가서 뭐 사내 못 사내 뭐 어쩌고 하면 그때까지 이제 계속해서 쿨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엔. 그래서 뭐 지금까지 뭐 키우는 것도 사실 만만치 않았는데 나중에 뭐 걔들 짜증 다 받아주려면 우리 입장에서 이거야말로 더 짜증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애들 위해서 뭐 올바른 결혼관을 심어준다 라고 시작을 했지만 한편으로 보면 애들한테 좀 신경 덜 쓸 수 있는 우리의 그 안락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라도 어떤 그 올바른 결혼관 아니 다시 말하면 이제 뭐 오히려 우리 입맛에 맞는 이게 더 표현이 맞을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심어줄 필요가 분명히 어렸을 때 좀 심어줄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긴 하지만 어찌 보면 이제 우리 부모들끼리 우리들끼리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또한 이제 부모님들마다 조금씩 틀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여지가 워낙 많은 주제이기 때문에 뭐 그냥 제가 이제 고민했던 저 혼자 그리고 이제 해주고 싶었던 그런 꼭지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100세 시대가 되었니 뭐 어쩌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정말 60년 내지 70년 이상을 이제 부부의 연을 맺고서 이제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뭐 당연 첫발 무지무지하게 신중하게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요즘은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씀하시더군요. 와, 60년, 70년을 뭐 한 배우자하고 산다는 거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 하는 뭐 그런 분들도 나름 주위에서 요즘 이제 가끔 남도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애들이 뭐 황혼이혼이고 뭐 그럴 상황이 정도 되면
우리야 뭐 이미 빠이빠이 하고 저 세상 갈 거니까 뭐 일단은 뭐 한동안 어느 정도까지는 오래 잘 살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조금이나마 키워줄 수 있다고 그런다고 한다면 뭐 나름대로 우리 할 일은 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물건을 고를 때도 유행 따라 이제 뭐 눈이 막 확 띄어갖고 눈에 확 띄어갖고 아무 생각 없이 이제 확 질러서 뭐 그런 사는 물건도 있지만 뭐 그런 것도 사실 뭐 얼마 안 쓰고 금방 질력 나고 이제 버리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일단 어떤 물건들은 뭐 당장 게 눈에 확 띄진 않지만 뭐 정말 한 10년, 20년 오래오래 쓰면서 정이 더 가는 그런 물건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제가 결혼 생활을 이렇게 물건에 비유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뭐 배우자는 뭐 1, 2년 살다가 때려칠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래오래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좀 다른 기준을 좀 적용해야 한다를 좀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람마다 이제 오래 같이 간다는 그 기준 자체도 뭐 또 틀릴 수는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주제 자체도 뭐 정답이 똑 부러지게 있는 뭐 그런 주제도 아니죠. 사실 오늘의 주제가.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야기도 완전히 어찌 보면 이제 저의 그 완전히 개인적인 생각이니만큼 뭐 나중에 뭐 딴지 거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뭐 나름 말 되네. 그러면서 그냥 그런 부분들만 아 그럴 수 있겠네 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딸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게 뭐 같은 재료에 같은 공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애들 성격이 어떻게 다들 그렇게 각각인지 이거 좀 미스테리인 거죠. 근데 이건 또 어떤 면으로서 보면 뭐 첫애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막내이기 때문에 뭐 장남이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적인 요소도 뭐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또 타고난 성격들을 보면 뭐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주감 성격이 제 각각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어쨌거나 이제 아직까지 우리 아이들이 뭐 이성교제를 한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이건 뭐 물론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사실 저는 이제 아이들의 그 이성교제 그리고 이제 올바른 결혼관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실은 제 나름대로 애들한테 이제 밑밥을 좀 깔아놓긴 했는데 그게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우선 가장 우선하는 것은 이제 결국은 이제 본인의 취향이 되겠죠. 거기에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작용을 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밑밥을 좀 깔아놓는 작전을 사실 저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첫 번째 작전은 이제 우리 딸내미는 좀 고급스럽게 그리고 아들들은 좀 험불하게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게 뭐 지금이야 사실 뭐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서 사실 뭐 제 얘기가 어찌 보면 이제 약간 뭐 옛날 기준이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엔 사실 뭐 이렇게 같이 벌어도 남자가 이제 조금 더 벌고 그런 그림이 좀 좋아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뭐 이것도 좀 고리타분한 얘기라고 들릴 수도 있겠는데 좌우지간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래야 나름 가정 내에서 어떤 질서가 유지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전 우리 애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의미라는 거죠. 사실 이제 배우자를 잘못 만나면 뭐 어차피 뭐 양쪽이 서로 똥밟기는 마찬가지지만 이게 뭐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배경에는 아무래도 이제 가정은 남자가 전반적으로는 좀 주도적인 위치에 있어야 하고 여자는 이제 서포트하는 그런 기본 구조를 아마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뭐 사람 간의 어떤 관계를 몰랐지만 그게 뭐 이번 친구 관계도 그렇고 뭐 어떤 만남도 완전히 이렇게 수평적인 만남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만남 자체도 그렇게 이제 오래 지속되지도 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자연스럽게 누군가는 뭐 이런 거죠. 이제 누군가는 이제 모임을 주도를 하고 누군가는 또 서포트를 하고 그리고 또 나름 적절하게 역할이 이제 분담이 되어 있는 뭐 그런 어떤 만남, 그런 조직 뭐 이런 것들이 좀 잘 굴러가더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다고 완전히 그 수직적인 어떤 조직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역할이 이제 필요할 때는 아버지가 이제 주도가 되는 거고 또 이제 어머니의 역할이 필요할 때는 어머니가 또 주가 되고 그때는 또 아버지가 또 서포트가 되고 뭐 그런 것처럼 말이죠. 어쨌거나 이제 제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적절한 결혼은 어떤 객관적인 점수로 평가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남자가 한 100이라고 치면 여자는 한 70에서 90점? 뭐 요 정도 사이면 가장 원만한 그런 결혼 생활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딸내미는 자기보다 좀 나은 사람을 얻는 것이 좋으니까 가능하면 좀 고급스럽게 키워서 눈을 높게 갖게 하려고 제가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들들은 지들보다는 조금은 못한 뭐 그런 여자를 얻는 것이 좋으니까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살아남는 것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더 가치를 두게끔 하기 위해서 험블하게 이렇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듣기에 따라서는 좀 그렇긴 한데, 뭐 딸은 좀 빌부터 가도 되니 눈을 좀 높여라 뭐 이거고, 아들은 이제 가정을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되니까 1번은 어떻게든지 먹고 사는 거, 그리고 니들이 그걸 책임을 져야 한다 뭐 이런 논리인데, 이게 뭐 어쨌든 이제 이 또한 뭐 저의 생각에서 나온 기준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딸이든 아들이든 사실 뭐 네가 좋은 배우자를 얻기 위해선 너 또한 좋은 배우자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사실 어찌 보면 지금은 이제 좀 남자애들한테, 우리 아들들한테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키우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뭐 학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비용이 아들들 둘 합친 비용이랑 이제 딸내미 하나 키운 비용이랑 거의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들한테는 어쩌겠습니까? 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제 나름대로 어떤 살아남는 방법을 가르치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리고 이제 그게 사실 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저도 지금은 모르죠, 사실. 이제 지금은 이제 저도 조금은 좀 바뀌었는데, 이제는 뭐 아들이고 딸이고 간에 네가 이제 가정을 리드를 하고 싶으면 네 점수를 100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70에서 한 90점 정도 사이의 배우자를 만나고 네가 리드를 당하고 하는 것이 또 편하다고 그런다 하면 110에서 한 120 정도 되는 배우자를 넘보라고 요즘은 이제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 네가 100인데 뭐 200인 그런 그 배우자를 찾아봐야 뭐 그런 상대 너 쳐다보지도 않겠지만, 사실 뭐 그렇게 해서 어찌어찌 해서 같이 산다고 해봐도 결코 그 삶이 뭐 쉽고 뭐 편하고 재밌고 뭐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죠. 왜냐면 이제 서로 살아왔던 생활이 워낙 이제 틀리기 때문이죠. 같은 이유로 사실 뭐 네가 100인데 10 또는 뭐 20점짜리 배우자를 만나봐야 이 또한 뭐 결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제가 이제 가르치죠. 이제 그럼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네가 딱 100점인데 딱 100점인 그런 배우자가 있느냐? 이건 뭐 사실 이상적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이거야말로 선택의 폭이 이제 엄청 줄어들게 되겠죠. 사실 뭐 사람을 평가를 이렇게 딱 정량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좀 어폐는 있죠. 이제 뭐 느끼기에 그러니까 뭐 자기보다 약간 꿀리는, 뭐 자기보다 약간 더 나은 뭐 이런 상대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살아온 환경, 즉 그게 뭐 다시 말하면 이제 경제적이 되었던 아니면 어떤 교육의 정도가 되었던 어떤 그 부모님들의 또 상황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엮여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삶의 가치를 이제 어떤 것에 더 많이 두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이제 나누고 공통적인 것이 좀 많은 그런 배우자를 찾으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야 이제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제 많이 있겠죠. 이런 거죠. 뭐 누구는 막 먹는 게 생활의 낙인데 상대는 먹는 거야 그냥 뭐 살기 위해서 먹는 거지, 저 사람 왜 이렇게 먹는 거에 미치는 거야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명품 뭐 좋은 차 뭐 남들에게 보여지는 거 이게 더 가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실. 그리고 또 나는 이제 부부가 같이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우리 배우자는 아이들한테 목숨 걸고 뭐 그들을 위해서 부부는 희생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 뭐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어떤 게 지금 제가 옳다 그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제 어떤 쪽이 되었던 간에 서로 같은 생각이라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없겠지만, 만약에 전혀 다른 그런 생각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그 어떤 삶이 아주 되게 피곤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합니다. 그런데 요즘 하나 이제 더 늘었는데, 그 한 가지가 이제 밝은 얼굴의 상대를 찾으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쁘고 뭐 잘생기고 뭐 그래봐야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몇 년 살다 보면 이게 뭐 별 큰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뭐 다 뭐 그런 거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살다 보면 어떤 그 밝은 사람도 얼굴이 이제 구겨지는 일이 요즘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밝은 얼굴의 상대를 찾으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사실 얼굴 많이 망가졌습니다. 옛날에 엄청 밝은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구겨졌죠. 살다 보니까 이 모양이 됐지만 뭐 어찌됐든 솔직히 이게 뭐 얼마나 먹힐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야말로 우리 같이 이제 나이 먹고 살다 보면서 이렇게 깨달은 그런 사실들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네요.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이성교제 어떤 종말 맞나? 이게 나중에 이 결혼을 위한 어떤 사전 포석인 셈이고, 일단 뭐 그 전까지 어떻게든 이성교제를 이제 시작해야 하는 시점부터 가르침이 사실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가능한 한 많은 이성을 만나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물론 이제 자신들의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낳고 가정을 이제 꾸리게 되면 당연히 이제 가정에 충실해야 한다고 뭐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사실 뭐 엮인 건데, 그렇지만 이제 엮였지만 그걸 인정하고 거기에 이제 충실해야 한다는 약간은 좀 슬픈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근데 물론 이제 인생에 뭐 이성이라고는 뭐 딱 한두 명 만나보고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잘 사시는 부부들 많이들 있죠, 주위에도. 그렇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제가 언급했듯이 이렇게 엮여서 정말 60년, 70년 이상을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거기에 나중에 뭐 이상이 맞니 안 맞니 뭐 헷갈렸니 그 옛날에 잘못 생각했니 뭐 이렇게 그 하는 짓 하지 말고 엮이기 전에 다양한 경험을 쌓고 많은 이성들을 만나봄으로 해서 자기한테 가장 맞는 그런 이제 배우자를 찾으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많은 이성들을 만나보라고 하는 거지 뭐 바람둥이가 되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뭐 사실 뭐 따지고 보면 중고등학교 때 매일매일 비슷비슷한 그리고 이제 뭐 한정된 그런 이제 아이들만 만나다가 뭐 대학 들어가고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사실 뭐 다양한 이성 뭐 또 뭐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도 포함해서 이렇게 다양한 이성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만남이 다양해지는 상황이 되면 사실 뭐 별의별 애들 다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쁜 애, 못생긴 애, 착한 애, 못된 애, 돈 많은 애, 개털이네, 뭐 정말 다양한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양한 이제 이성들을 만나다 보면 자신에게 맞는 적당히 이쁘고, 그리고 적당히 착하고, 적당히 약착 같고, 뭐 그런 자신에게 맞는 이제 배우자의 상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게다가 이제 연애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 이제 기술이 필요한데, 이게 뭐 맨날 이렇게 짝만 보다가 정작 얘다 싶은 애들을 만났는데 이게 뭐 도대체 어떻게 다룰 줄도 몰라서 아쉬워하는 경우 분명히 있다는 거죠. 반대로 또 이제 어리버리 있다가 이상한 놈한테 그냥 거꾸로 코 껴가지고 뭐 이렇게 엮이는 이런 상황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사실 연습 많이 해서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연습 많이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만 연습은 연습일 뿐이죠. 실수는 하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네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과 책임질 수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분명히 제가 이제 말을 언급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결혼은 나의 어떤 의지로 엮임을 당하는 거지, 나의 어떤 실수로 엮임을 당하면 이건 이제 후회도 많고 그리고 이제 끝도 사실 이제 별로 안 좋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뭐는 책임을 지는 거고 뭐는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거고 뭐 자세하게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딱 하나, 결혼 전에 피임은 절대적인 거라고 사실은 그것만은 가르칩니다. 그리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죠. 이건 뭐 사실 뭐 지금 TV 방송에서나 뭐 미혼모 이야기든 뭐 엄마 도망가고 아버지 혼자 키우는 애들 뭐 또 버려지는 애들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몇 가지 해주면 다들 뭐 고개 끄덕거리고 쉽게 이해들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결혼이라는 게 이제 본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갔던 가족들의 구성원까지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 뭐 너무 겁을 주면 뭐 혼자 살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야 뭐 아직 어려서 이성을 만나서 사귄다는 것이 얼마나 그 짜릿하고 재밌고 이걸 이제 몰라서 뭐 그런 얘기가 나온 거니까 뭐 지나고 나면 뭐 그런 것들은 뭐 그렇게까지 쫄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이제 이성을 사귄다 뭐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면
첫 번째 축하 선물로 사실 이제 콘돔을 사주려고 합니다. 이게 뭐 나름 압력을 넣는 거죠, 제 나름대로. 그래서 뭐 어쨌거나 피임 이외에는 가능한 한 많은 경험을 쌓으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줍니다. 이게 뭐 차여보기도 하고 또 차보기도 하고 또 들이대보기도 하고 뭐 데이트 비용도 뭐 아버지한테 부담되지 않는 데서 뭐 뜯어내보고 또 지가 벌어서 써보든지 아니면 뭐 상대방 등을 쳐먹든지 뭐 다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제가 이제 이성교제 이야기를 한다면서 어찌 보면 이제 애들 교육 방법에 관한 이런 이야기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아이들이 그래도 가장 괜찮은 자기한테 맞는 배우자를 선택하게끔 하기 위해 저의 그 잔짱구는 그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시작되었다는 뭐 이런 이야기고, 뭐 아이들의 그 어떤 배우자에 대해서는 뭐 저나 많은 부모님들이 비슷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사실 따지고 보면 뭐 저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셨던 것 같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결혼이라는 게 정말 이제 첫눈에 딱 반해서 빠지직 하고 이제 뭐 스파크가 튀고 딱 난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하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뭐 사실 저는 뭐 그런 부부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저나 제 친구들 케이스를 봐도 뭐 그렇게 결혼한 친구들 별로 이제 못 들어본 것 같고, 그런 걸 보면 아마도 이제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제가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하고 대비해서 약간은 차이 나는, 그렇지만 비슷한, 어려운 얘기인가? 뭐 어려운. 근데 다시 말하면 그 자라온 환경이나 가정 환경, 교육 수준, 또 배우자 집안의 어떤 교육 방식, 뭐 이런 것들이 그 좀 비슷한 그런 배우자를 만나야 원만한 가정을 갖기 좋다는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뭐 제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오아들의 주제도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로 잡은 것도 사실은 이제 아이들 교육을 좀 이제 제대로 하고 싶다는 생각과, 그것을 이제 서로 이제 많이 공유를 하면서 가능하면 이 많이 이렇게 험악해지고 그리고 또 이제 개인주의를 넘어서 많이 아주 이기적이 되어버린 이 사회가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기를 그래서 바라서 시작한 건데, 이게 뭐 공감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경우도 그렇고 뭐 제 주위의 그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좀 들어봐도 가정을 이제 꾸린 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부부 싸움들을 이제 하고 있었을 텐데, 그때 이제 가장 크고 자주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아이들 교육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초창기 뭐 미숙한 부부 시절에 뭐 그런 이야기 한 번쯤 이제 해본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야 도대체 뭐 니네 집에서 뭘 어떻게 배웠니? 우리 집에선 말이야 그렇게 안 배웠거든. 뭐 이러면서 이제 사건이 점점 커지죠. 집안 얘기 상대방 집안 걸고 넘어가고 뭐 이러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 길게는 20수년 뭐 30년 이렇게 같은 집에서 남매로 자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두 집안의 그 가정교육이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뭐 가정교육이라는 게 뭐 어떤 가정교육 국정교과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정부에서 정한 뭐 가정교육 커리큘럼이 나와 있어 갖고 뭐 이런 것도 아니니까 이게 좀 어려운 얘기죠. 다들 이제는 이제 뭐 알고 계시겠지만 또 부부싸움 할 때 상대방 집안 이야기하는 거 절대 금기 사항이죠. 이게 치명적이다라는 것은 아마 그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아마 느끼시는 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교육이 어느 정도는 좀 그 비슷한 집안의 어떤 배우자를 찾아야 그나마 향후 가정을 꾸려서 나아가면서 또 그들의 그 아이들에게 그 교육을 시킬 때 어떤 문제들을 좀 줄여서 부부들 간의 어떤 충돌을, 마찰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제 요즘 우리 아이들을 보면 나름 우리 세대들보다는 당연히 매우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너는 어떻게 살고 싶니? 뭐 하고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뭐 그냥 아빠 정도 살면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 주위 친구들 물어보면 의외로 이런 애들이 무척이나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막내는 이제 차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아빠하고는 틀리게 차는 좀 좋은 차를 타고 싶고, 근데 이제 그러려면 애는 하나만 낳을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우리 아이들은 결혼 전까지 부모 밑에서 이제 부모가 제공하는 그런 이제 환경 안에서 살면서 이미 많이 이제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거기엔 사실은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 재정적인 어떤 것이 됐던, 또 어떤 문화생활이 되었던, 그리고 또 이제 집안 교육을 통해 형성된 어떤 경제관념이 되었건, 또 어떤 것에 더 가치를 주는가,
뭐 이런 등등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럴 일들은 없겠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엄청난 재벌집 자녀를 물고 온다. 그럼 저는 절대로 이제 반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재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그동안 누려왔던 그런 것들을 제가 아이들에게 제공을 못 해주었고, 그로 인해서 얘들이 살면서 그동안 20, 30년 동안 익숙해졌던 삶과 많이 이제 틀려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가 뭐 바꾸든 맞춰야 된다는 얘기인데, 물론 이제 인간은 뭐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부대끼면서 또 뭐 한 10년, 20년 버티면 어찌어찌 이렇게 잘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기 위해서, 상대와 또 맞추기 위해서 그들이 감수해야 될 것들, 또 그들이 또 희생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면 그게 뭐 결코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이제 반대로 이제 상대 배우자가 뭐 빚더미에 완전히 뭐 극빈 수준의 집안이라, 이 또한 사실 뭐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둘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제 맞추어 나가야 하는 거는 뭐 분명히 맞는 얘기지만, 그 갭이 크면 클수록 아무래도 이제 힘들 것 같다는 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더불어 이제 이러한 환경들이 지금 이제 우리들이 그 부부간에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이제 아이들 교육에 관한 의견 충돌인데, 우리 이제 아이들이 향후에 그들의 이제 아이들을 교육할 때 뭐 지금 우리보다는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걸 뭐 단순하게 양쪽 집안이 뭐 재산이 비슷해야 한다 뭐 이런 말도 사실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양쪽 집안에 이제 재산이 똑같이 100원이 있다 이렇게 쳐도 그 과정에 이제 한쪽은 악착같이 뭐 아끼고 절약하고 정말 구질구질하게 살면서 모은 재산이고, 또 다른 쪽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즐길 거 즐기면서 뭐 문화생활하고 뭐 그래서 이제 모은 게 100원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또한 이제 살아가는 방법이나 가치관이 이제 많이 틀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뭐 그 이성교제 하면서 결혼까지 갈지 어쩔지 이런 것도 모르는데, 야 너 말이야 일단 만나자마자 그 호구 조사를 해야 되는데 걔네 집안의 재산이 얼마고, 걔네 엄마 아빠는 말이야 어느 학교 나왔고, 니네 아버지는 구두쇠니 아니니, 이런 거 물어보라고 얘기 못하죠 우리 입장에서. 결국 이제 답은 가능한 한 많은 이성을 만나봄으로 해서 스스로 그런 사실들을 이제 알게 된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상대 집안이 어떤지 이렇게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뭐 어느 정도는 뭐 다들 이제 포장하고 뺑기들을 치게 되죠 처음에는. 그래서 뭐 처음부터 이제 알기는 쉽지 않죠. 근데 누구나 뭐 자기네 집안 뭐 구린 구석 뭐 얘기 보여주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자꾸 경험이 쌓여서 연륜이 쌓이면, 여기서 이제 연륜이란 이제 많은 이성 교제죠. 이성 교제를 많이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대충 이게 보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이제 슬쩍슬쩍 물어보면서 뭐 팁도 좀 주고 뭐 이런 게 이제 우리 부모들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너무 계산적이라고 들릴 수도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워낙에 뭐 타고난 애들도 있긴 하지만, 뭐 특히나 이제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어떤 이성을 이제 꼬신다거나 할 때 이게 사실 좀 되게 어려워하죠. 이때 이제 아빠들이 딱 나서서 폼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예전에 이제 경험을 최대한 이제 끌어내서 이제 본인의 비기들을 아낌없이 풀어서 이제 이렇게 여자를 꼬시는 거야 뭐 이런 거를 이제 코치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게 뭐 성공담이 됐던 뭐 실패담이 됐던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애들한테 이제 그런 그 팁을 좀 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당연히 엄마가 없을 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뭔가, 그러면 이제 애들도 뭔가 이제 비밀을 공유한다는 이런 느낌도 이제 팍팍 오게 되죠. 그럼 이제 애들도 자연스럽게 그 과정에서 그 자기 사귀는 이성에 대해서 이제 아빠한테 슬슬 이제 풀어놓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야, 너 이거는 체크해 봤니? 요건 어떠니? 이렇게 하면서 정보를 이제 계속 캐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바라는 그런 상대를 찾게끔 이제 계속 유도를 하는 거죠. 되게 전략적인데, 자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자아이들은 어떠냐? 사실 이제 여자애들이야 대부분 남자들이 이제 들이대니까 웬만하면 이제 그런 기회들은 다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여자 쪽에서 약간의 눈치만 주면 대부분 남자애들 다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교제를 하는 어떤 기회를 만드는 거는 여자애들 쪽이 사실 이제 훨씬 수월한 편입니다.
근데 간혹 이제 아주 드물게 그 주위에 보면 그 조금 이제 연식이 된 오래된 그 처녀들이 얘기하죠. 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남자들한테 이렇게 대시를 받아보지를 못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안타까운 사연들을 가끔씩 접하긴 하는데 이거 정말 안타까운 얘기죠. 근데 뭐 제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 이제 아버지들께서 아주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고 이거 뭐 사실 뭐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들은 다 이뻐 보인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이제 현대 사회에 수많은 이제 정보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자기 딸내미들 보시고 냉철하게 판단해 보시고 어느 정도는 과감하게 투자를 좀 감수하셔야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모로 그것이 이제 오히려 저 올바른 투자가 됐지 않을까라고 이제 향후에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거 좀 어찌 보면 좀 욕먹을 얘기인데 그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견적이 이제 아주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우리 애들 뭐 연예인 만들자 뭐 이런 거 얘기도 아니고 그냥 예산 범위 내에서 약간만 뭐 눈 좀 해주고 뭐 이런 것들 약간만 해주면 애들도 이제 자신감도 이제 팍팍 생기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뭐 어차피 뭐 화장을 한다거나 옷 산다 뭐 지들 뭐 꾸민다고 뭐 이게 쫀쫀바리로 이래저래 깨지는 거 엄청나게 결국 여자애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확실하게 목돈에 한번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질러 보시면 그 투자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이제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이게 뭐 장가 못 간 농촌 총각 뭐 이런 얘기들 들어봤어도 뭐 시집 못 간 농촌 처녀 뭐 이런 거 별로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뭐 조건적으로는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보다는 상황이 낫다 뭐 이런 얘기죠. 어쨌든 이제 결론을 좀 정리를 해보면 많은 이성 규제를 통해서 보는 이제 안목을 넓히고 자기 관리 노력도 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뭐 사실 이제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지가 알아서 따지는 것도 많이 생기게 되고 뭐 그럴 테니까 다만 이제 쓸데없이 눈만 이게 높아질 수 있는 문제가 있긴 한데 그거 이제 많이 만나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더 좋은 배우자감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사실들을 결국은 다들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옆에서 보기에 뭐 지 혼자 착각하고 있으면 그 사실도 사전 교육을 통해서 팁도 주고 뭐 좀 깨우쳐주고 뭐 그러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더불어 이제 우리 부모들이 그 원하는 상대를 아이들이 어떤 이상형이 되게끔 자꾸 이제 세뇌 교육을 동시에 시키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그들의 어떤 이성 교제를 도와주는 척 하면서 좀 아닌 것 같은 상대는 좀 흑색 선전을 하더라도 막아보는 노력을 하고 또 얘다 싶으면 이제 온갖 감언이설을 동원해서라도 그쪽으로 드라이브를 걸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미리미리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뭐 결론이 아주 치사한 방향으로 흐르게 된 것 같은데 이게 뭐 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그 향후 노후 생활을 좀 더 편하게 뭐 마음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자는 이야기입니다. 뭐 지금까지 사실 뭐 열심히 살아온 우리 나중에 늙어서까지 애들 짜증 받아가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뭐 내용상 좀 이제 욕먹을 내용도 좀 있긴 한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우리도 나중에 좀 편하게 살아야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좀 작전을 실천하자 이런 의도로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오늘의 얘기가 뭐 아이들을 위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끼리 이야기라고 제가 이제 언급을 했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뭐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는 이제 저의 이야기고 다들 뭐 이제 어느 정도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배우자를 만났으면 하는 생각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뭐 어떤 형태가 되었건 간에 지금부터라도 미리 포석을 해서 하나하나 실천을 하면서 나중에 얘는 뭐야 뭐 이런 애를 데리고 왔어 뭐 이런 사태를 가능한 한 미연에 이제 방지해보자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아들의 강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